꿈을 꾸는 곳이 아닌 실현시키는 이곳. 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만나요. 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산지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대거 사들인 데다 올해 조생종 출하 시기가 늦어지면서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추가 물량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당분간 쌀값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천군 농협의 미국 종합처리장입니다. 예년 같으면 1톤짜리 쌀 가마니가 가득 쌓여 있어야 하지만 올해는 반 정도 비어 있습니다. 이곳은 즉석밥을 제조하는 대기업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재고량이 20% 이상 줄어 공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10월 말까지 공급 물량이 있었는데 그전에도 좀 여유가 있었는데 신곡을 원래는 10월 13일 날 소매를 할 예정인데 조금 땡겨가지고. 이런 가운데 쌀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기준 전국의 쌀 20kg 소매 가격은 평균 6만 3천 원으로 지난해 5만 1천 원보다 24% 넘게 올랐습니다. 80kg 쌀 한 가마도 22만 원을 넘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물가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26만여 톤을 사들여 시장 격리하면서 공급량이 부족해진 데다 올해 조생종 수확기에 비가 이어지면서 출하 시기가 늦어지는 등 여러 요인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쌀값 급등에 외식업계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이틀에 한 번씩 2,000원씩 올라보는 거야. 지금 대목전이라고 또 경기 안 좋은데 야채는 오르지. 일단 쌀이라 좀 어찌 해주면 좋겠는데.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최근 양곡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했는데 추가로 2만 5천 톤을 더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가을 수확기에 공급량이 늘어나면 쌀값이 급락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년도에 생산량도 떨어지고 소비량도 감소한 이중고를 겪었는데 손실을 이번 수확기 가격을 통해 가지고 보존하려고 하는데 수확기 가격이 정해지기 전에 정부가 개입을 한 거는 가격 인상을 억제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정부는 민간 재고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햅쌀이 나오기까지 쌀값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TBC는 오늘부터 인공지능 AI가 만들어갈 미래와 대책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AI는 특히 의과학 분야에서 생명의 비밀을 밝히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 연구진이 AI 분석을 통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비밀을 밝혀냈는데 더 많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다가가기 위해 AI는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얼굴을 본 뒤 표정을 따라 짓습니다. 카메라 센서가 포착한 표정에 따라 감정선 그래프를 작성하고 실시간 뇌 혈류를 측정해 뇌 활성화 정도도 모니터링합니다. 자폐를 가진 경우 이러한 모방 행동이 잘 나타나지 않는 특성에 기반한 행동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행동 분석과 뇌 영상, 유전자 지표를 자폐 환자군과 정상대조군 106명을 대상으로 얻은 뒤 AI로 통합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자폐 환자군의 경우 뇌 시상과 대뇌 피질 사이 연결성이 과할 정도로 뚜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자폐 관련 유전자로 알려진 옥시토신보다 바소프레신 수용체가 자폐의 감각 이상을 유발하는 핵심 유전자라는 새로운 사실도 밝혔습니다. 자폐 스펙트럼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ADHD 등 신경 발달 장애의 비밀을 푸는 중요한 역할로 AI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할 수 있는 연구자, 사용할 수 없는 연구자들은 격차는 이제 벌써 벌어져 있고요. 전 분야에 지금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AI의 적용은 이제는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AI는 과학자와 의료진의 협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누적된 임상 경험이 융합되면서
파킨슨병과 같이 미제의 영역에 있는 질병들의 비밀을 풀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환자의 차트, 그리고 그 수많은 환자의 옛날 영상들을 AI가 어느 정도 분석하고 그것을 의사가 판단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는 의사의 보조자가 아니라 의사의 동반자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진료를 받기 위해 몇 달을 대기해야 하고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싣는 지역민들의 현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AI는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BC 한윤호입니다. 속칭 에밀레종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아온 국보 성덕대왕 신종이 조금 전 공개 타종됐습니다. 무려 22년 만입니다. 현장에서는 추첨을 통해 초청된 국민들이 타종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보도에 박철희 기자입니다. 국보 성덕대왕 신종이 22년을 기다려 웅장한 소리를 토해냅니다. 세종실록의 주변 100리까지 퍼졌다고 기록된 천상의 소리. 가까이 있으면 가슴 가득 그 떨림이 전해옵니다.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특유의 맹놀이와 여음은 외세에 꺾이지 않은 우리 민족의 들풀 같은 여정을 담았습니다. 타종은 모두 12번.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이수자 원천수 씨와 서울 보신각 5대 종직이 신철민 씨가 맡았습니다. 한국의 범종을 재현하는 데 평생을 바친 명장은 이 순간을 보기 위해 먼 길을 왔습니다. 수시로 타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종 만드는 이제 종장으로서 이런 행사가 있던 기회에 이제 처음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에밀레종 소리 한번 들어보일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추첨을 통해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한 국민들도 저마다 짜릿한 감동을 전합니다. 균열 우려로 2003년 개천절 이후 공식 타종이 전면 중단됐던 성덕대왕 신종. 다음 조사를 겸한 이번 공개 타종 행사를 통해 무려 22년 만에 장엄한 소리를 국민 앞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가장 큰 종이지만 또 원음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종입니다. 이번에 22년 만에 종소리를 공개함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소리를 듣고 훌륭한 신라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조사는 진동 주파수 측정을 통해 외부에 노출 전시된 신종의 보존 상태와 구조적인 결함 여부를 점검하는 일종의 건강 검진입니다. 1996년 이후 3차례 실시돼 큰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됐고 이번이 4번째입니다. 맹놀이와 고유주파수라는 두 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기존의 자료와 다른 양상을 띠게 돼요. 그래서 기존 자료와 이제 같이 비교를 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보름쯤 지나면 알 수 있을 전망이고 측정 데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분석 결과도 연말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타종 전후의 외형 변화와 표면 부식도 파악을 위한 정밀 촬영도 함께 진행하는 등 향후 5년간 성덕대왕 신종과 관련한 각종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개폐식 형태의 신종관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BC 박철입니다.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항공방위 물류박람회가 구미에서 개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처음으로 방산기업 채용 설명회도 마련되는데요. 구미 금호공대에서는 드론봇 전투 경연대회가 사흘간 열립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발로 보행하는 무인 로봇이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로봇팔에 설치된 지뢰 탐지용 센서와 장비는 지면 가까이에서 좌우 상하로 작동됩니다. 구미 방산혁신 클러스터가 지난해 개발에 들어간 이 무인 로봇은 1년여 만에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일부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였습니다.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뢰 탐지기에서 나오는 음향 신호 이런 정보들을 지휘소에서 판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봇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이거를 이제 통신을 통해서 그 지휘소까지 연동을 시켜주는 작업을 저희가 올해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를 중동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LIG 넥스원은 40kg의 물자를 1시간 동안 수송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드론과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 등을 선보였습니다.
하나시스템이 전시한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다기령 레이더와 우리 기술로 처음 개발해 우주에 쏘아올린 소형 SAR 이성도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의 94개 기업과 기관이 204개 부서를 운영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해외 무관 30여 명도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특히 K방산이 세계로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되고 지역 경제 발전, 또 협력업체와 체계 기업과의 연계 발전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유럽에서 각광받고 있는 K2 전차에 방탄 소재를 공급하는 구미 지역 기업은 239억 원을 추가 투자해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투자 양해 각서를 맺었습니다. K2 전차 4차분, 4차 150대 그것도 같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 유수 방산 기업들이 인력 채용 설명회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구미에서도 방산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총 24개 과목이 저희들이 개설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차적으로 구미에서 10개 과목을 시행을 해보고 향후 좀 과목도 늘리고 수강생들도 늘려서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와 함께 구미 금호공대에서는 제2작전사령관배 드론봇 전투 경연 대회가 열려 폭탄 투하와 감시 정찰 등 7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이 펼쳐집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경북에서 대형 산불이 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재민 4천여 명이 여전히 임시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산불로 안동과 의성, 청송, 영양, 영덕에서 발생한 이재민 5,499명 가운데 4,257명이 현재까지 임시 모듈러 주택과 조립식 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피해 주택 3,818동 가운데 11동만 복구가 완료됐고 192동은 공사 중, 나머지는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한 데 이어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킬 계획이고 오는 30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치 현장 오늘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단장인 권칠승 의원을 황상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권칠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도 주재하게 되는데 의미 적지 않죠? 네,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한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국가로서 국제 무대에 다시 당당하게 복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아주 의미 깊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안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이제 토론회를 주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에서 의사봉을 잡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국내로 돌아오죠.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법 등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무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뭐 이런 계획인데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여당은?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변함없는 원칙이고요. 다만 이번에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던 무쟁점 민생 법안들 이것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제 무한 필리버스터가 들어오게 된다면 정기국회 일정 자체가 이제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무쟁점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좀 선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통과되도록 그렇게 원내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어요. 오는 30일인데
여당 내에서도 뭐 의견이 충분히 모여진 게 아니란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법사위와 지도부가 충분히 사전에 논의해서 한 건 아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입장을 보고 향후 정치적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입장이 없다면 해결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당에서 이 문제를 주도하고 계시죠. TF 단장을 맡고 계신데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배임죄는 예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 구성요건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해서 그 논란이 많았던 그 죄입니다.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하는 경우 어떤 유형의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그 법무부 그리고 정부하고 정부 TF와 지금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볼게요. 대구에 이어서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장애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5년여 만에 야당의 장애 투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장애 투쟁을 할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계엄을 옹호한다든가 또 부정선거를 음모론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그 집회에 오게 되는 이런 경우가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을 오히려 더 고립시키고 왜소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대타 전병우의 적시타로 두산의 추격을 뿌리치고 승리를 거둔 삼성. 이제 가을 야구 진출 확정까지 4승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이스 후라도가 선발로 나서서 연승에 도전합니다. 라팍으로 가보죠. 김대진 캐스터. 네, 여기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올 시즌 15번째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입니다. 7회 말 삼성의 공격을 앞둔 가운데 9대2 7점 차로 삼성 라이온즈가 앞서고 있습니다. 어제 두산전을 승리하면서 연패 없이 4위 지키기에 성공한 삼성이지만 어제 KT도 승리하면서 삼성을 여전히 반경기 차로 추격 중인데요. 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삼성은 믿을 수 있는 아리엘 후라도를 선발로 투입했고 롯데는 박진을 선발로 올렸습니다. 오늘은 삼성이 선취점을 뽑았는데요. 1회 말 선두타자 이재현이 초구를 받아치면서 좌월 솔로 홈런을 날리면서 삼성이 1대0으로 앞섰습니다. 추가점은 3회에 나왔는데요. 1사 만루 기회에서 디아즈가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2사 만루에서 김영웅의 3타점 3루타와 이성규의 적시타로 한 이닝 넉 점을 더한 삼성은 5대0으로 리드했고 곧이어 4회 말에는 디아즈의 2타점 2루타와 김영웅의 투런 홈런으로 넉 점을 더하면서 9대0으로 크게 달아났습니다. 롯데는 6회 초 전준우와 나승엽의 적시타로 2점을 뽑으면서 9대2 7점 차로 따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SSG와 KT는 경기가 없는데요. 만약 오늘 삼성이 승리한다면 3위 SSG와는 한 경기 반차, 추격하는 5위 KT에게는 한 경기 차로 앞설 수 있는 삼성입니다. 2회 자세한 경기 상황은 TBS 드림 FM 99.3MHz 라디오와 유튜브 TBC 뉴스 채널을 통해서 끝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김대진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달성군 구지면 달성 2차 산업단지 인근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4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이 전복되면서 탑승자 4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15분쯤에는 포항시 흥해읍에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에서 탱크에 황산을 주입하던 중 약 1리터가량의 황산이 누출돼 직원 2명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2월과 지난해 10월에도 황산 누출 사고가 나 직원 2명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도심에서 불특정 시민들을 상대로 위협 행동을 한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7시 30분쯤 중구 동성로 일대 거리와 상가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을 상대로 어깨를 부딪히는 등 위협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태어난 지 35일 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적이 드문 산에 묻은 혐의로 아버지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밤 달성군 자택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때려 숨지게 하고 이튿날 새벽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부인을 상대로 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7개월 동안 대구에서 승강기 관련 사고가 2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에서 승강기 사고가 19건 발생해 17명이 부상을 입고 2명이 숨졌습니다. 대구의 승강기 사고 건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 부산과 경남에 이어 3번째로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 현대기아차 협력사들이 협약을 맺고 원하청 업체 간 격차 완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경북도가 이끄는 지역 주도형 상생 협력으로 현대기아차 1차 부품업체들은 앞으로 2, 3차 중소협력업체의 복지와 안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근로자 처우 개선을 지원합니다. 경북의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비중은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 기간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모두 41,332건, 하루 평균 895건으로 전체 일평균 건수인 621건보다 약 45%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명절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과음을 비롯해 가정폭력 유발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여기 구경꾼들도 많이 왔으이. 네, 춤이나 추고 놀다 갑시다.